다시 말할게요. 오늘 또 역시나 그 숙제 문자를 좀 잘, 당시 그 숙제 문자 근데 이해는 되세요? 제 문자 딱 읽으면 밖에 이해는 돼? 저번까지 저기 이래요. 그럼 다시 요거를 일단은 아예 지우진 할 건데, 그러니까 셀에서는 뒤에 나온단 말이야. 요거를 그때 셀이랑 같이 할게요. 오늘은 넘어가고, 아시겠죠?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쭉 넘어가서, 자, 페이지는요, 20쪽입니다. 지금부터 이제 여기에 있는, 오늘 일단은 그래도 항등식 자체는 또 양이 많지 않고 어렵지 않은 내용이니까 한번 오랜만에 빠르게 복습하고 몇 문제 풀고 마무리할게요. 자, 일단은 자 여기 이제 페이지 위에 제목을 보시면 우리가 이제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자, 1번 제목은 다항식의 연산이었고 저희가 이제 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까지 연산했고요. 이제는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란 내용인데 요거 두 개도 꽤 중요한 내용이죠. 자, 하나씩 볼게요. 자, 먼저 항등식입니다. 자, 위에 한 필기해 볼까? 다들 혹시 항등식이 뭔지 아세요? 항상 근데 어쩌면 이제 이름만의 뜻이 있어요. 항등식인데 자, 다들 뭐 이미 아시겠지만 여기 공간에다가 하나 필기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항상 설명할 때 이렇게 합니다. 다들 혹시 그러면 항등식은 몰라도 등식은 뭔지 아세요? 정연아, 등식이 뭘까? 등호가 있는 식. 오, 너무 좋은데? 부등식은요? 부등호가 있는 식. 뭐 그런 의미 맞거든요. 다시. 등식은요, 다들 혹시 요 기호 아시죠? 저게 등호라는 기호인데, 등호로 된 식을 전부 등식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등식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다라는 거예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너네가 중학생 때 제일 많이 보는 등식은 솔직히 앞으로도 얘를 제일 많이 보실 건데 잘 안 보이죠? 생각해보니까 나는 위에 쓸 필요 없잖아. 그러니까 저는 여기 쓸 테니까 여러분들은 위에 쓰면 됩니다. 다시. 등식은요, 등호가 있는 식인데 얘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거야. 첫 번째는 방정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들 아시는 뭐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 또 등호가 있잖아요. 두 번째가 이번 내용인 무슨 식? 이거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참고로 여담인데 항등식이란 말, 등식이란 말은 중1 교재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중1 때도 이 말이 나와요. 잠깐 나옵니다. 근데 어쩌면 중학생 때까지는 얘는 메인이 아니에요. 얘가 메인인 거지. 사실 이번에도 얘가 메인이야. 얘는 잠깐 지나가지만 그래도 꽤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그럼 다들 방정식은 뜻이 뭔지 아세요? 등식 중에 어떤 등식이 방정식일까요? 여러분 방정식 뭐 많이 구하세요? 해라는 거 구하지. 그럼 해의 뜻이 뭐예요? 어떤 등식을 참이 되게 하는 x값 맞나? 써볼까요? 자, 방정식은요, x값에 따라서 x가 뭐냐에 따라 참 거짓이 바뀌는 등식을 말해요. 다시, 방정식은 뭐 x가 1일 때는 참이고 2일 때는 거짓인. x가 뭐냐에 따라 바뀐다는 거야. 그리고 어쩌면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의 관심은 요 둘 중에서 참인 것들이거든. 이 참인 거를 저희가 한 글자로 해다, 근이다 이렇게 부른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저희가 중학생 때는 이게 메인 관심이었고 앞으로도 메인 관심이긴 합니다. 아시겠죠? 그렇다면 항등식이 뭐냐는 거야. 얘랑 비교해봐. 같이 쓰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항등식은요, x값에 따라서가 아닙니다. 뭐라고? 오히려 x값에 관계가 없습니다. x가 1이든 2든 100이든 1000이든 얼마 전에 비트코인 1억 돌파했는데 1억이든 자, 아세요? 어젯밤에 어젯밤에 자, x값에 관계없이 뭐라고? 항상 뭐가 되게? 항상 참이 되는 등식이에요. 참 좋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보통 이게 참 거짓, 이게 승자랑 패자가 있잖아. 근데 이 항등식 세계에서는 다 승자예요. 전부 참입니다.
이해돼요? 그리고 어쩌면 이 뜻이 굉장히 중요해요. 별판하실까? 밑에 이제 사실 오늘 중요한 게 이제 항등식 문제가 나왔을 때 또 계속 풀잖아. 어쩌면 풀이 절각이냐 이 뜻이야. x값에 관계없이 항상 되게끔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아무튼 이 두 가지를 보면 됩니다. 자, 아무튼 내려가서 한번 밑줄만 그어볼게요. 대충 뭐 이런 식의 내용입니다. 이런 식의 내용입니다. 자, 밑에 가보시면 지금 했던 말이 저희 책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자, 밑줄만 칠게요. 자, 먼저 항등식입니다. 자, 항등식은요, 어떤 문자를 포함하는 자, 등식에서 등호가 있어야 됩니다. 자, 어떤 값을 대입해도 항상 성립한다.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이름 안에 뜻이 있다고요. 항등식.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밑에 있는 참고, 요거 꽤 중요합니다. 어쩌면 뒤에 가르치고, 항등식의 어쩌면, 간접적인 표현인데, 자, 외우시긴 외우실 건데, 억지로 외우지 말고, 한번 그냥 이해하고 공감해 보세요. 다시, 문제마다 항등식이라고 대놓고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고2, 고3 때는 항등식 문제가 나오는데, 대놓고 안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와요? 첫 번째 문장. 자, 읽어보시면, 여러분 질문. 모든 x에 대해 성립하면 이거 항등식 맞나요? 네. 사실 이 말이 이 말인 거잖아. 이렇게 나와도 아, 항등식이구나. 라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임의의. 아마 여러분들이 이 말이 좀 어려울 건데, 다들 영어 좋아하세요? 이게 영어로 치면, 영어 단어 중에 랜덤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랜덤. 요게 임의의거든요. 무작위. 한국 무작위. 그러니까 다 같은 말인 거야. 어떤 무작위 x에 대해서 된다. 라고 나와도 항등식입니다. 세 번째, 자, x값에 관계없이 밑줄. 사실 이 말이 제일 많이 나올 거야, 앞으로. x값에 관계없이 항상 돼요. 그래도 항등식입니다. 네 번째, x가 어떤 값을 같은 말 아니에요? 맞아요. 말장난 아니야? 모든 x는 임의애든 관계없이 아무튼 이게 다 항등식이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오른쪽에 잠깐 가볼까? 사실 오른쪽에 방정식도 나와 있습니다. 한번 밑줄만 칠게요. 자, 방정식은요, 문자를 포함한 역시나 등식에서 밑줄. 문자에 특정한 값을 대입했을 때만 성립하는 등식이다. 라고 써있네요. 그리고 질문. 다들 이 특정한 값이 한 글자로 뭐라고요? 이게 해 또는 근이라 불리는 친구예요. 요게 이제 해 또는 근이라 불리는 친구입니다. 참이 되는 친구. 아시겠죠? 그러니까 얘는 항상 되는 게 아니에요.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 거야. 알겠지? 자, 왼쪽 가보시면 자, 항등식의 성질이라고 써있는데 개인적으로 자, 얘는 자, 뭐 뒤에 필기 하나 할게요. 얘는 사실 억지로 암기하지 마세요. 억지로 암기도. 그러니까 이해하세요. 사실 이게 이제 그냥 뭐 당연한 얘기긴 한데 자, 한번 이해만 해볼게요. 자, 1번입니다. 다들 자, 얘가 지금 항등식이래. 여러분들 얘가 항등식이라면 x랑 관계없이 항상 되려면 a, b, c가 뭐가 돼야 될까요? 지금 오른쪽이 0이잖아. a, b, c가 뭐이면 항상 될까요? 0. 셋 다 0이면 될까요? 그러니까 사실 어쩌면 이제 이게 밑에 나오는 개수비교법이란 거거든요. 오른쪽이 0이면 전부 다 0이 돼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래야 항상 될 거 아니에요. 이해돼? 하나 더. 자, 2번에 보시면 얘는 지금 얘랑 같은데 항등식이래. 그럼 당연히 얘랑 같아야 될 거고 얘랑 같아야 될 거고 얘랑 같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항상 되려면 똑같이 되는 거잖아요. 뭐 그런 식의 설명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자, 아무튼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밑에 마지막 내용 설명드리고 문제 풀어갈게요. 자, 얘가 이제 미정계수법이라고 해서 말이 대빵 어려워 보이는데 가르치고 항등식 문제를 푸는 두 가지 방법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이 말이 대빵 어렵게 나와 있네요. 다시 항등식 문제를 푸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미정계수법이라고 부르는데 두 가지 방법을
첫 번째, 둘 다 할 줄도 아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문제마다 더 좋은 게 있을 겁니다. 그걸 파악해가지고 적절하게 쓸 줄 알아야 돼요. 가볼게. 첫 번째, 개수 비교법이라는 게 있어요. 얘는요, 말 그대로 양변의 이제 동료항끼리 개수를 비교하는 방법이다라는 건데, 그럼 자, 이거 사실은요, 자, 얘는 필기할 필요는 없어요. 예를 들어 이런 문제거든.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 다들 자, 요게 지금 항등식이래. 자, 이게 항상 된대요. 그럼 질문해볼까? A 뭐가 돼야 되게? 2. B는? 3, C는? 1. 그러니까 이게 어쩌면 항등식이란 말은 항상 되게끔 하라는 거니까 식이 같으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어쩌면 항등식이 약간 이미지, 그러니까 식이 같으면 된다. 그 이미지로 푸는 방법인 거야. 그러니까 개수끼리 비교하시라는 거예요. 개수끼리. 두 번째입니다. 수치 대입법이라는 게 있어요. 얘는 등식의 문자에다가 밑줄 적당한 수를 대입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x에다가 적당하게 뭐 숫자 뭐 아무거나를 대입하는 식으로 가는 방법입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왜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자, 경진아, 항등식 뜻이 뭐라고요? 항상 등이 x가 뭐든 간에 항상 되는 거 맞나? 네. 그 뜻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럼 x에다가 1을 넣어도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개를 넣어가지고 푸는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두 가지 한번 오랜만에 연습해 보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문제 가볼게요. 사실 여기에 이제 몇 문제가 소개가 돼 있는데, 일단은 110번 먼저 할까요? 자, 110번부터 할까? 자, 뭐 항등식의 뜻 관련 문제입니다. 자, 이 중에서 어떤 항등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항등식인지. 그리고 어쩌면 항등식이 아니란 말은 방정식입니다. 자, 둘의 차이점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시간이 오래 안 걸릴 것 같아. 30초 드릴게요. 자, 한번 풀어보셨나요? 자, 이 문제, 자, 한번 물어볼까? 재훈아, 일단 얘 혹시 정답 뭘 것 같아? 니은 이거 다들, 자, 니은이랑 그 다음에 지금 디귿이랑 그 다음에 이거 이렇게 세 개. 자, 다들 이 세 개 나오셨나요? 자, 어떻게 확인한다고? 자, 기억부터 볼까? 다들 얘는 왜 항등식이 아닐까? 일단 항상 대자니 식이 어때요? 좀 식이 다르잖아. 그래서 이럴 때는요, 항상 되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어차피 얘는 항등식이 아니라 방정식입니다. 사실 이런 식으로 식이 다를 때는요, 항상 되는 게 아니라는 거지. 얘는 방정식이겠지. 자, 니은 볼게요. 자, 니은은, 얘 어떻게 해요? 얘 한번 전개해 보시면, 오른쪽에 쓸게요. 쟤 한번 전개해 보시면, 이렇게 되고요. 자, 얘 한번 정리해 보시면, 이렇게 되는 거 맞나요? 정리했을 때 얘랑 얘랑 똑같은 식이니까 이럴 때는 항상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아시겠죠? 자, 뭐 디귿도 마찬가지겠죠? 디귿도 마찬가지. 자, 리을 보시면 얘도 마찬가지로 전개하시면 똑같다는 거야. 근데 자, 미음도 해보시면 얘 전개하시면 이거 나오거든요. 자, 왼쪽과 식의 모양 다르잖아. 이럴 때는 항등식이 아니라 방정식이다라는 거야. 자, 머릿속에 이미지 기억하세요. 항등식은 식이 똑같아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요. 아시겠죠? 자, 밑에 있는 2-2번입니다. 자, 한번 해볼 시간 드릴까? 네 문제. 일단 뭐 4개 다 못 풀더라도 그러니까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여러분이 오랜만에 자, 항등식 문제 한번 풀어보실게요.
자, 항등식은 다시 말하지만 진지할 건 없어요. 지나가는 내용 중 하나인데 항등식의 뜻에서 시작해서 뜻으로 끝납니다. 자, 이번 문제는 얘네들이 항등식이에요. 그렇게 나오는 문제예요. 위의 문제랑 반대사건이야. 얘가 항등식이다 라고 알려줍니다. 그럼 저희는 이제 미정계수법 두 가지 풀이를 적절히 이용해서 이런 A, B, C 구하는 게 시험 문제예요. 자, 한번 그러면 옆 문제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 이번 문제는 다음 등식이 x에 대해서 항등식이에요. 그런 문제입니다. 자, 111번입니다. 자, 이 문제에 자, 풀이 전략 자, 두 가지 풀이가 있다. 두 가지 풀이가. 첫 번째, 계수 비교. 자, 선생님 오른쪽에 비교할 계수가 없는데요. 얘도 만들 수 있거든요. 자, 왼쪽에 지금 항이 이렇게 세 개 있잖아. 0이라는 말은 다들 같은 말인데 이렇게 쓸 수 있나요? 네. 0은 이렇게 표기할 수가 있다는 거야. 자, 이렇게 해서 계수끼리 비교하시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이해돼요? 이게 이제 계수교법이라는 거야. 오른쪽이랑 왼쪽 식을 똑같게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자, 이 정리해 보시면 여기서 B값 나오겠네요. 3. 자, B값 나왔으니까 A값 나오겠네요. 6. 자, A값 나왔으니까 C값 나오는 거 맞나요? 마이너스 6. 이렇게 해서 구할 수 있구나. 자, 요런 풀이입니다. 그 다음 문제. 자, 얘는요. 자, 얘는 쌤 어떻게 해요? 일단은 계수 비교를 쓰실 친구들은 얘를 먼저 정리부터 해야 됩니다. 비교할 수 있는 정리부터 하라는 거예요. 자, 얘 전개해 보시면 쓸게요. 암산할게요. 자, 이렇게 정리가 되거든요. 정리하신 다음에 비교를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 비교하시면 A 값 2 나오겠네요. 그 다음에 질문. B 얼마예요? 마이너스 2. 이렇게. C는 이렇게. 이런 방식이 뭐다? 계수 비교법입니다. 아시겠죠? 자, 밑에 있는 그 다음 문제. 자, 이 문제는 한번 제가 수치대입법 보여드릴까요? 다들 혹시 오랜만인데 질문 113번 문제 풀 때 얘 숫자 뭐 대입해 볼까? 자, 팁 하나 드릴까요, 여러분들? 숫자 대입할 때 보통 뭐를 대입하냐면 이런 괄호가 0이 되는 이 괄호가 0이 되는 숫자를 대입하는 게 좋습니다. 즉 그 말을 반대로 말하면 괄호가 많은 문제는 수치 대입법 많이 쓴다는 거예요. 자, 얘 x에다가 마이너스 1 한번 대입해 볼게요. 자, 왼쪽에 대입하시면 6 나오시고요. 자, 오른쪽에 대입하면 10가 바로 나오네요. 이렇게. 그리고 질문. 다들 자, 얘 왜 대입 가능하게? 이게 항등식이라서요. 항등식의 뜻입니다. x값에 관계없이 니네가 뭐를 넣어도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자, 여러분들 우리 A랑 B 구하려면 좀 더 대입해야겠네. 여러분 뭐 대입해볼까? 뭐? 자, 이론상 1000도 돼요. 근데 그런 수를 넣을 필요가 있어 없어? 적당한 수, 좀 쉬운 걸 넣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0 같은 거 어때요? 자, x에다가 0 넣어보시면 5는 A 더하기 B 더하기 C 맞나요? 자, 방금 C 값 나왔으니까 C 자리에 6 대입하시면 C가 하나 나오겠네. 하나 더.
x에다가 1 한번 넣어볼게요. x에 1 넣어보시면 암산 8에 4a 더하기 2b 더하기 c 맞나? 자, C값 나왔으니까 이렇게 하셔서 두식 연립하면 되겠지. 연립해서 A랑 B도 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전략이 오랜만에 수치 대입법입니다. 숫자를 몇 개 넣어가지고 A, B, C 구하는 방법이에요. 아시겠죠? 자, 한번 정리해봤고 일단 해보시면 그래서 혹시 나온 친구들이 있나? 이거 A 값 뭐 나오세요? 도와줘. 빨리 집에 가자. A 얼마? 2, B는? 이 나오셨나요? 자, 정리해봤고 다음 제 가볼게요. 참고로 여기 또 오른쪽은 숫자 아닌 여러분들 문자를 잘 보셔요. 네. 자, 22페이지입니다. 자, 이제 사실 내용 설명은 이게 다고요. 면공제 풀면서 좀 고정관념을 깨고 돌아가실게요. 첫 번째 문제는 123번 문제입니다. 몇 가지 고정관념을 좀 깨드릴게요. 고정관념 깨기라고 부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시고 한번 해보시겠어요? 시간은 1분. 자, 한번 해보셨나요? 자, 이번 문제는 이 등식에 대해서 요게 밑줄. 자, x, y에 대한 항등식일 때 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제가 아마 이 책 첫 시간에 그 정리하는 거를 말한 적이 있을 건데 자, 이번 문제는요. 어쩌면 자, 필기하자면 지금 주인공 문자가 하나가 아니라 두 개라는 얘기예요. 다시 이번 문제는 x, y에 대한 항등식이다. 즉 x 값에도 관계가 없고 y 값도 관계가 없는 이 두 가지에 대한 항등식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이럴 때는요. 결론입니다. 이 x, y에 대해 정리를 해야 돼요. 이 식을. 다시 첫 번째 고정관념은 주인공이 하나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식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얘 전개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자고? 자, 요거 한번 정리해 볼게요. 그냥 이항할까요? 이항하신 다음에 x는 x끼리 자, x는 x끼리 정리하겠습니다. 암산. 한 번 더 y는 y끼리 정리할게요. 빼기 와요. 자, 여기에 는 0 맞나요? 이렇게 정리한 다음에 이제 오른쪽이 0이란 말은 니도 0이 돼야 되고 너도 0이 돼야 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얘 풀어보시면 자, 이제 뭐 연립하는 문제입니다. 자, 요거 두 개가 되는 A, B를 구하세요. 뭐 이런 식의 흐름이에요. 자, 한번 정리해봤고 자, 밑에 있는 124번은 풀지 않고 구경만 할 겁니다. 자, 124번 한번 읽어보실래요? 저희 아마 이 책에서 앞에서 이런 새로운 기호가 나올 때를 본 적이 있잖아. 또 그런 스타일입니다. 자, 말했지만 시키는 걸 하시면 돼요. 시키는 대로. 그런데 이번 문제는 어디에도 항등식이다 그런 말이 없거든요. 여러분 질문. 혹시 이 문제에서 항등식인 거를 어떤
문장으로 알 수 있게. 어떤 문장 보이세요? 모든 실수. 예, 맞습니다. 자, 요거 밑줄. 자, 아까 얘기했던 간접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시험에는 대놓고 항등식이다 안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모든 실수에 대해 성립한다. 이렇게 나와도 항등식이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있는 125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얘를 읽어보시면 지금 어떤 말 써 있는 거 보이시나요? 네. 그리고 얘는 어떤 말 보이세요? Q는 X에 대한 다음식. 아, 이 말도 물론 보이지만, 자, 요거 치러왔습니다. 어떤 말? 임의의 실수에 대해 성립한다. 자, 이 문장이 나와도 얘가 무슨 식이라고? 정정식이에요. 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자, 이 문제 풀어볼게요. 자, 왜 상중인지 한번 좀 느껴볼게요. 아, 참고로 오늘도 제가 원래는 항등식을 끝내고 싶었는데, 못 끝냈더니. 자, 일단 오늘 일단 기본 계산까지만 도와드리고 그럼 다음 시간 1교시에 항등식 끝내보겠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다음 시간 2교시가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늦지 않게 와보세요. 부탁입니다. 자, 얘는 왜 상일까? 어떻게 해서 목소리를 구한 거예요. 아, 그것도 가능하구나. 그 풀이가 한 가지가 아니었네요. 자, 일단 한번 이거 보셨나요? 자, 다 왔어요, 여러분들. 파이팅. 다시 이번 문제는 일단은 임의의 실수에 대해 성립한다. 항등식이다. 라는 말입니다. 자, 지금부터 이 문제 풀어볼 건데 아마 이번 문제는 이제 풀려고 봤더니 이 가운데 뭐가 보인다고? 얘를 지금 저희가 모르잖아. 얘를 모르니까 뭐 전개도 못하고 뭔가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이해돼? 그렇다고 수치 대입법을 쓰자니 또 얘를 모르니까 대입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럴 때는요, 잘 봐. 이 문제는 놀랍게도 아이디어가 개수 비교법인데, 쌤, 개수 비교하려면 얘 필요한데요. 자, 얘를, 이 식을 만드는 문제입니다. 네, 이거 기억해주세요. 너네가 이제 경우에 따라 좀 이런 어떤 식을 저희가 만드는 것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항등식이니까. 자, 물어볼까? 다들 자, 얘 지금 몇 차식이야? 3차식. 자, 추리 들어갑니다. 얘가 지금 3차식이거든? 써줄까? 그럼 질문. 얘가 지금 항등식이란 말은 오른쪽도 몇 차식이 나와야 돼? 똑같이 나와야 돼요. 자, 물어볼게요. 얘 지금 2차식인데 2차식에다가 뭔가를 곱한 거잖아. 질문한 개만. QX는 몇 차식일까요? 1차식. 다정씨 이거 1차라는 추리 가능하시겠어요? 쓸까요? 지금 QX가 뭔지 몰라도 이거 1차식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항등식이라 가능한 추리야. 그러니까 얘랑 얘랑 식이 똑같아야 되거든요. 그럼 너 1차식이구나. 그 다음에 잘 봐. 얘가 1차식이란 말은 기본적으로 식의 뼈대가 뭐 뭔지 몰라도 뭐 이런 느낌의 뼈대 맞나요? 이런 느낌. 이게 뼈대인 건데 잘 봐. 여기에서 얘랑 비교하시면 다들 혹시 네모 자리가 얼마인지는 아시겠어요? 혹시 여러분 여기가 1인 건 아시겠어요? 왜 1일 수밖에 없게? 다들 얘 만드는 게 얘랑 얘 맞나요?
그러니까 쟤를 만드는 게 얘랑 얘로 만드는 거니까 아, 요 자리는 1이구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추리하는 스타일도 있다는 거야. 이런 느낌의. 그리고 자, 뒤에 있는 세모 자리는 알 수 없으니까 문자 C라고 빌려 쓸게요. 참고로 A, B는 쓰면 안 돼요. A, B는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식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Q 자리에다가 저희가 만든 식을 대입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대입해서 그 다음에 전개해서 비교하세요. 그런 식의 스타일이에요. 다시 이번 문제는 QX를 만드는 스타일이 있어요. 왜? 항등식이니까 식이 똑같음을 이용해서 여기가 3차면 너는 1차구나. 추리를 하는 거죠. 1차구나. 심지어 여기까지 알 수 있다는 거야. 여기가 3제곱 나오려면 여기는 아마 1이 나와야겠죠. 여기 1은 알 수가 없으니까 뭐 C라고 하나 빌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식을 만든 다음에 얘를 전개하셔가지고 개수끼리 비교하는 뭐 그런 식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이 문제가 상인 이유가 이걸 만드는 게 상이에요. 다시 얘를 만드는 게 이제 약간 근데 저희가 아마 조만간에 또 할 겁니다. 이 작업은 조만간에 이제 검산식 관련해서 이런 작업들을 많이 할 거니까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른 책 잠깐만 가볼게요. 오른쪽 문제는 그냥 뭐 똑같은 문제로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책은 17쪽인데 17쪽에 제가 지금 그래 요거까지 힌트 줘야겠다. 5번 문제 17쪽에 5번까지 힌트 드릴게요. 이것도 진짜 유명한 문제예요. 유명하다는 게 뭔 소리예요? 모든 책에 다 있다는 거예요. 시중에 있는 여러분들이 이름 들어본 모든 책에는 이 문제가 나올 겁니다. 그 수학은요, 책을 많이 살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한 권이라도 정확히 하면 돼요. 그 책을. 한번 읽어보실래요? 얘는 어떻게 볼까요? 자, 아이디어만 체크해 줄게요. 아이디어만. 아마 첫 번째로 들은 의문은 쌤 얘는 애초에 등식이 아닌데요. 아닌가요? 그리고 항등식은 등식일 때 쓰는 건데 등식이 아니잖아.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한번 제가 죄송하지만 주도하여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자, 읽어볼게요. 자, 이번 문제는 x, y 값에 관계없이 라는 문장. 약간 이제 아까 보신 것처럼 x, y에 대한 항등식이구나. 자, 앞으로 웬만하면 항등식이 대놓고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저런 문장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x, y에 어떤 대한 항등식 같은 건데 뒤에 보니까 쌤 등식이 아닌데요. 일단 등식이 아니네요. 자,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부터 두 가지. 오늘 배운 두 가지 풀이 다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입니다. 개수 비교법 또 가능합니다. 근데 비교를 하려면 등식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요. 등식을 너네가 하나 만들어줍니다. 어떻게? 다시 한번 이 문장을 이해해 보신다면 얘 값이 지금 항상 뭔가 일정하다는 말이잖아. 제가 지금부터 이 값을요 편의상 K라고 부를게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뭔가로 일정하다라는 거야. 이 문제 자체가. 그래서 얘가 지금 이렇게 K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등식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값이 일정하다고? 그거를 K라고 할까? 라고 문자 하나 빌려 쓰고 는 K라고 둔 거지. 여기서 양쪽 식에다가 분모를 곱하시면 어때요?
분모를 곱하시게 되면 지금까지 봤던 그런 등식이 만들어지는 스타일입니다. 첫 번째 풀입니다. 이제 그 다음 계산을 해보세요.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계수 비교를 하려면 등식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이 문제는 그게 없잖아. 이 문장을 이해해서 K라고 하나 두는 거예요. 그리고 정리해 보시면 등식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또 정리해서 비교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문제, 두 번째 풀이. 얘는 수치 대입법도 가능해요. 다시 한번 이 문장 읽어보시면, 잘 봐봐. 여러분 지금 이 문장은 x, y랑 관계없이 항상 일정한 거지. 맞나요? 몇 개 한번 넣어볼까? 예를 들어서 저 x에다가 0 한번 넣어보고 y에다가 0 한번 넣어볼까? 이 문장이 맞다면 아무거나 넣어도 되는 거잖아. 다시 말하면 보통 수학에서 아무거나 그러면 예쁜 거 넣어요. 예쁜 거. 도와드립니다. x에다가 0, y에다가 0 뭐 나오세요? 마이너스 1. 네, 맞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하나 넣어본 겁니다. 수치 대입법은 이런 아이디어예요. 이렇게 넣어보라는 거예요. 한 번 더. 자, x에다가 0, y에다가 1 한번 넣어볼까? 이렇게 넣어볼게요. 도와줘, 여러분들. 자, x에다가 0, y에다가 1, 뭐 나오세요? 분모가 3분의 1. 분자가 뭐 나와? 마이너스. b 빼기 2 맞나요? 네. b 빼기 2. 이번엔 반대로 x에다가 1, y에다가 0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그럼 도와줘. 분모 자리에 뭐 나와? 6분의 1. 분자에 뭐 나오세요? a 빼기 2 나오는데 이 문장이 맞다면 여기에 있는 얘랑 여기에 있는 얘랑 여기에 얘랑 다 어때야 돼요? 아, 네. 그래서 이제 A, B를 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돼요? 두 가지 풀입니다. 정리해봐. 자, 이제 여기까지인데 한번 집에 가서 이제 항등식은 여러분들이 뭐 한번 몇 번 해보시면,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꼭 답안지를 참고하시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보고 뵙기란 말은 아닌데 좀 모르겠으면 하다가 참고해보면 아, 이 말이었구나 기억나실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항등식 이어서 할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다음 주 화요일부터는 시간을 좀 땡기겠습니다. 화요일부터는 6시부터 8시까지 앞타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화요일만